안녕하세요. 저희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 한 번도 디자인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팀 C 토비 펠릭스 꼬마준 류아로 이루어진 로우파이 아닙니다 팀의 발표자 꼬마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내가 어떻게 이 아카데미에 들어왔지? 아니면은 내 팀메이트들이 그들의 기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희 팀원들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고요. 모두 공감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임포스터 신드롬, 한국말로 하면 가면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말합니다. 여기 입사 2일차인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자가 미국 블라인드에 남긴 글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것까진 좋은데 입사 이틀 만에 앞으로 자신의 회사 생활은 망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자신은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웃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치만 그들이 업무에 있어서 부담을 그만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정도라면 꽤나 실력 있는 개발자일 테 말이죠. 저희가 한 조사에 따르면 보통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면증후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개발자의 타겟을 맞췄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가장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면 증후군을 겪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연봉, 엘리트 집단, 혁신적인 기업 문화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재직자들도 그중 62%가 이런 가면증후군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것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증후군을 겪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운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기대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회피하며 그로 인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가면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엘리트 집단이고 똑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자존감 관련 앱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긍정적인 문구를 보여주거나 일기회고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등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진부한 앱들 뿐이었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앱들이 기존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증후군을 통해 깎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미션을 통해 작은 성취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확신에 주목을 했습니다. 작은 성취부터 큰 성취로 이루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려고 해보았습니다. 유저는 스스로 한 성취를 통해 자기 확신이 생기며 그들에게 도전의 장애물이었던 걱정이 성장에 대한 즐거움으로 바뀌는 과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탈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탈탈은 가면을 뜻하는 탈과 털어버리겠다는 의성어인 탈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탈탈 털어버리자라는 뜻의 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뷰에서는 일상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기 같은 일반 미션과 과거에 쓴 코드, 리팩토링 해보기 같은 개발 관련 미션인 주간 미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유저는 일간 미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주간 미션을 통해 업무에서도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면 미션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회고 텍스트 창이 있습니다.
유저는 나중에 그들이 해결한 미션과 그들이 느낀 점을 회고록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고록은 히스토리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션 완료 시 적었던 회고를 보면서 그 당시의 감정 변화와 그 당시와 지금의 감정 변화와 저희가 미션을 주었던 간단한 의도를 보며 유저는 미션 의도에 맞는 성취를 느낄 수 있었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앱의 최종 목표는 유저가 저희의 탈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니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가면증후군을 겪지 않는 유저가 우리 앱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앱으로서 줄 수 있는 역할은 그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션이 끝나더라도 사용자가 남긴 회고나 저희가 그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미션을 통과를 한다면 미션 탭바를 통해 더 이상의 미션을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유저에게 쓴 비밀 편지가 표출될 예정입니다. 가면 증후군이 낮은 자존감을 통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실패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로 자신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취를 통해 자기 확신과 자기 객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오히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주 목적이었던 프로젝트를 애자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았고 가장 잘 지킨 것은 데일리 스탠드업이었습니다. 세션 시작 전 팀원들과 어제 무엇을 했고 오늘 무엇을 할 건지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각자 어떤 태스크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아쉬운 점은 팀원의 도중 이탈과 여러 번의 솔루션 컨셉 솔루션 컨셉 변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솔루션 컨셉을 빅 아이디어를 3번 바꾸고 솔루션 컨셉을 5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UT 3일 전에 기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3일 만에 하이파이 프로토타입 디자인이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에 비해 시간이 부족해서 실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통한 UT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팀명에서 다들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디자인적 요소들을 공부할 수는 있었지만 디자인을 공부해 보신 팀원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디자인적인 뭔가 많은 도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우리 로우파이 아닙니다의 탈탈은 이제 2차 UT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QR코드는 앱스토어에서 실제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고요. 저희가 애플 리뷰를 통해서 받은 피드백처럼 언제 다시 자존감이 깎여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가면 증후군의 특성상 앱 유지율을 고려해서 유저 경험을 제공해주는 등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저희는 발전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탈탈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피드백들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10 로우파이 아니었습니다의 꼬마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슬리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바로바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